먼저 캐릭터 학급 운영의 효과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학급 운영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교실 문화 및 시각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를 다양한 곳에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급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형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급 캐릭터는 언제,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급 캐릭터를 만들기에 적절한 시기는 학급 초, 학급 세우기 주간인데요. 저는 이때 학급 이름과 학급 캐릭터를 함께 만듭니다. 학급 캐릭터를 만들 때에는 교사가 만든 후에 제시해서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이 있고 학생이 스스로 학급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저학년과 교과전담 선생님께 추천드리며 후자의 경우는 고학년 선생님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이 스스로 학급 캐릭터를 제작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두 번째 방법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급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학급 캐릭터의 예시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학급 캐릭터의 3원칙을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급 캐릭터의 3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무 예쁘고 멋진 캐릭터보다는 모든 친구들이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급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참고하여 그려도 되지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된다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과 함께 학급의 특징을 생각하며 마인드맵을 작성하여 칠판에 함께 제시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특징을 활용해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캐릭터를 그리기 어려워할 때는 교사의 컴퓨터나 학생들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실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캐릭터나 사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캐릭터는 교실의 벽이나 창문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과 자신이 원하는 학급 캐릭터에 투표하기 활동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예쁘고 멋진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학급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친구가 함께 따라 그릴 수 있는 캐릭터인지를 생각하며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나면 최종 선정된 캐릭터를 발표하고 캐릭터를 만든 학생을 작가로 초청하여 친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다 같이 따라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급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학급 캐릭터의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등교하는 날 또는 방학식을 며칠 앞둔 날, 생일을 맞이한 날 등의 학급 캐릭터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한 안내사항이나 아침활동, 숙제 등을 학급 캐릭터를 통해 전달하면 아이들이 보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수업이나 학급 신문, 프로젝트 학습의 학습지 등 학급을 대표하는 자료를 만들 때에도 학급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학급의 특색을 나타내고 우리 학급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왼쪽의 예시는 국어 수업 중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쓰기와 관련해 시화 그리기 활동을 했던 학생의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학급 캐릭터가 나무 밑에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급 캐릭터를 활용하는 수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급 캐릭터를 수업 활동에 녹여내는 등 학급 캐릭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학급 캐릭터를 스캔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작업해두면 학습지나 단원평가, 학급 안내장 등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인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급 캐릭터가 등장하는 학습지를 보며 즐거워하거나 더욱 몰입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급 캐릭터를 반티나 배지, 보틀 등 학급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학급 행사에도 응용할 수 있는데요. 흰색 반팔티에 패브릭 마카 등을 이용해 학급 캐릭터를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티를 꾸며 나만의 반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티를 입고 다니기 부끄러워하던 학생들도 차츰 자신감 있게 반티를 입고 다녔으며 완성된 반티는 학급 파티나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물품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예시 중에 반티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준비물로는 연한색 티셔츠, 패브릭 마카, 활동지가 필요한데요. 저는 준비물은 보통 학급 운영비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반티 만들기 활동 팁으로는 먼저 캐릭터의 크기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캐릭터를 너무 작게 그려 알아보기에 어렵거나 나중에 색칠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릭터의 크기를 자신의 손바닥 반 이상으로 지정해 주어 캐릭터를 너무 작게 그려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으로는 캐릭터를 미리 종이에 그린 후 티셔츠 밑에 놓고 따라 그리는 방법인데요. 한 번에 그림을 그리기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 있거나 티셔츠에 여유분이 별로 없을 때 안내해 주시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종이에 미리 그린 캐릭터는 유성 매직 등으로 테두리를 두껍게 그려주셔야 티셔츠 아래에 두어도 잘 비쳐 보입니다. 반티 만들기 활동에 활용한 활동지인데요. 반티를 만들기 전에 우리 반 캐릭터를 어디에 어느 크기로 위치할지 미리 그려볼 수 있는 활동지입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학급 캐릭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우리 반 이름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꾸미기입니다. 학생 활동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반티 위에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은 자석으로 옷과 도안을 고정시켜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반티 만들기의 조건을 칠판에 한 번 더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반티 위에 캐릭터를 그릴 때에는 최대한 옷을 평평하게 펼쳐 그려야 깔끔한 반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완성은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의 그림 그리기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티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반티는 학급 행사나 야외 수업, 현장 체험 학습,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캐릭터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한 가지씩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적인 준비물로는 사진을 찍을 핸드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렌즈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디지털화 준비물로는 핸드폰과 메디방 페인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디지털화 준비물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필요하며 픽슬러 에디터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텐데요. 별도의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캐릭터 디지털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사전에 작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 위에 캐릭터를 손으로 그려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두꺼운 선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반드시 닫힌 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여기서 닫힌 선이란 테두리가 다 이어지지 않아 그림에 구멍난 부분이 없도록 끝까지 이어서 그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오피스 렌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직접 그린 캐릭터를 촬영하고 사방의 점을 클릭하여 테두리의 크기에 맞추어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이미지 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전 도구를 선택하여 회전하고 필터 도구를 선택해 흑백으로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우측 하단에 완료 도구를 눌러 저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미지의 이름을 적절하게 바꾼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캐릭터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른 후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메일, 메신저 어플, 클라우드 등으로 공유하여 컴퓨터로 파일을 옮길 수 있습니다. 본 작업은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으로 하였으며 아이폰에서는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전 작업이 다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핸드폰 디지털화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방 페인트 어플을 실행시킨 후에 새 캔버스를 눌러줍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누른 후에 다음과 같이 설정을 바꾸고 OK를 눌러줍니다. 특히 배경색을 투명하게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창이 떴다면 우측 아래에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까 찍고 보정했던 사진을 불러와서 각도와 크기를 조정하여 최종 확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정 버튼을 누른 후에 우측 하단의 레이어 버튼, 그 다음 옵션 버튼을 눌러 선화 추출을 선택해 줍니다. 선화 추출이란 손으로 그린 테두리를 별도로 추출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선화 추출 기능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 조절 창이 뜨는데요. 세부 수치를 조정한 후에 확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선화 위로 계속해서 그리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 뜨는데 이때 네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는데요. 레이어 1을 선택한 후에 위쪽 방향의 화살표를 눌러 레이어 순서를 위로 올려줍니다. 레이어는 투명한 비닐로 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선 레이어를 따로, 채색 레이어를 따로 작업하면 나중에 또 다른 수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려진 레이어가 위로, 빈 레이어가 아래로 오게 만든 후에 빈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인트 도구 툴을 선택해서 원하는 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좌측에 있는 색상 피커를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색상을 조절한 후에 원하는 곳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그곳에 색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할 차례인데요. 좌측 하단의 버튼을 누른 후에 PNG, JPG 형식으로 엑스포트를 선택해 주세요. 출력 형식을 PNG 투과를 선택하여 완료하면 배경이 투명한 캐릭터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화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pixlreditor.com에 접속해 주세요. 그 후 어드밴스드 픽슬러 2를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픽슬러 에디터가 실행될 텐데요. 오픈 이미지를 눌러 사전 작업했던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으면 좌측의 페인트통 도구를 선택해서 원하는 색으로 칠해줍니다. 좌측에 있는 동그란 색상 피커를 선택해서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색을 선택한 후에 캐릭터의 영역을 클릭해주면 원하는 색으로 영역이 채워집니다. 채색을 다 마쳤으면 마술봉 도구를 선택해서 학생 캐릭터의 배경을 클릭해 선택해줍니다. 배경을 지워서 투명한 이미지로 만들어 보아야겠지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배경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좌측 상단에 파일 세이브를 눌러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타입을 PNG로 선택하여 저장해야 배경을 투명하게 살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한 캐릭터 디지털화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캐릭터 디지털화 활용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이미지의 파일 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디지털화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지 파일 형식을 PNG로 저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투명도 지원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파일 형식인 JPG와 PNG 형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배경 위에 이미지가 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JPG 형식은 투명한 배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JPG는 자연이나 흑백 색상을 표현할 때 가장 유리하고 대표적인 그래픽 압축의 표준 형식이지만 투명한 색상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PNG로 저장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캐릭터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캐릭터를 그린 배지나 보틀 같은 캐릭터 물품을 제작하거나 학생 이름표 등 학급 환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